자, 마지막 시간이 왔다. 방탈출 시간이 왔다. 방탈출 시간.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달걀 떨어뜨리는 거 시험에 나올 확률 99.9%입니다. 되게 잘 나오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지금 뒤에 나오는 예시들 먼저 좀 설명을 해볼까? 그럼 지금, 자, 여기 프린트에 있는 거 다 설명하고 나머지 추가로 설명할게. 지금 이 달걀 떨어뜨렸을 때 콘크리트에 떨어진 건 깨지고 방석에 떨어뜨린 건 안 깨진 이유가 방금 얘기했듯이 뭐야? 충격량이 똑같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 원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충격량이 일정한데, 그지? 여기 I는 F 곱하기 T인 거잖아. 얘가 일정한데, 만약에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 물체 혹은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자동차 에어백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끼리 부딪혀서 사고가 날 때 사람이 다치는 것은 단순히 충격량이 커서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뭐가? 사고가 났을 때 나한테 전달되는 충격력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덜 다치려면 충격력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충격을 받았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자동차의 에어백이 있어요. 자동차 에어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에어백이 터지는 경험을 못 해봤겠죠. 선생님이 해봤는데 옛날에 막 미친 듯이 가다가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내가 띡 했는데 빵 박아갖고 에어백이 퍽 터진 적이 있어요. 에어백은 일회용입니다. 핸들 안에 들어있거든. 그럼 팍 터지면 내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내 몸이 튀어나가거든. 차 밖으로는 튀어나가지 않지만 핸들에 부딪힐 수 있어. 그러면 핸들에 부딪히면 대가리 깨지는 거야. 머리 피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핸들에 부딪히는 시간을 에어백이 터지면서 풍선이니까 늘려주는 거야. 그러면 핸들에 부딪히더라도 내가 받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지. 그래서 덜 다치거나 안 다치게 되는 거야. 자동차 에어백. 그럼 자동차 입장에서도 똑같아. 자동차끼리 부딪혔을 때 자동차 앞뒤에 보면 뭐가 있지? 범퍼라는 게 있지? 나중에 너희 부모님 차 한번 이렇게 열어봐. 그럼 범퍼, 이렇게 본네트라고 하는 엔진 들어있는데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엔진하고 본넷, 이 범퍼 사이에 빈 공간이 좀 있어요. 요즘 차는 되게 빡빡하게 배치를 하긴 하지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끼리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 그 빈 공간이 약간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가 살짝 부딪혔을 때는 차가 그렇게 큰 힘을 받지 않아서 덜 찌그러지거나 안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범퍼도 이와 같은 원리인 거야.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어. 이 원리를. 자, 내가 이거 보여준다고 점프했다가 무릎 피고 떨어져 봤거든. 그날 무릎 부러져서 죽을 뻔했어. 작살나는 줄 알았어. 근데 본능적으로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어떻게 하지? 무릎을 구부리는 거. 왜? 무릎을 구부리는 동안 내가 바닥하고 접촉을 하는 거잖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착지할 때 봐라. 무릎을 구부리면서 착지한다. 무릎을 구부린다. 이것도 바닥에 닿는 시간이 최대한 길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논리대로라면 니네 혹시 뭐 유도나 이런 합기도 배워본 사람들은 가자마자 뭐 배워? 낙법이라는 거 배우거든? 낙법이 바로 이 원리 이용하는 거야. 업어치기 하면 어떻게 돼? 막 구르기도 하고 막 하잖아. 그지? 그게 바닥하고 닿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거야. 낙법도 뭐 이런 원리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야구를 얘를 직접 한다고 쳐봐.
그 야구 선수들이 특히 공 받을 때 자세히 보면 특히 포수 같은 경우에 투수한테도 오는 강속구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아. 약간 손을 뒤로 빼면서 받거든. 아, 이것도 참 요상 많네. 자, 공을 받을 때, 잘 봐. 공이 닿을 때 그냥 닿으면 당연히 공으로부터 나한테 힘이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을 잡을 때 손을 최대한 뒤로 빼면서 받으면 어떻게 돼? 공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이 줄어듭니다. 충격력. 그지? 그래서, 야구 공을 잡을 때,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잡는 것도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뭐, 그거 외에도, 우리 지금 프린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을 텐데, 혹시 내가 설명 안 하는 예시들을 꼭 읽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특히 복싱 선수들 뭐 하지? 프로 복싱 선수들은 잘 안 그러지만, 아마추어 복싱 선수들은 여기에 못 껴. 헤드기어 끼지. 왜? 상대방이 주먹으로 쳤을 때 헤드기어에 들어있는 쿠션이 어떻게 돼? 주먹하고 접촉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덜 다치게 하려고 글러브 이 헤드기어 끼고 글러브를 끼는 이유가 다 그거야. 그 복싱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냥 운동 선수라고 해도 돼. 운동 선수들이 뭐 태권도 선수도 마찬가지잖아.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도 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충격량일 때 힘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늘어나게 해서 결과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원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예시인 거야. 반대로 얘는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지만 충격량이 커야 좋은 경우도 있어. 자, 그럼 이건 두 번째 경우야.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일정한 거야. 힘의 크기는 일정한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계속 똑같은 힘을 받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잖아? 그럼 뭐가 커질까? 충격량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면 뭐가 커질까? 아까 우리가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지.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충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졌다는 얘기는 뭐지? 처음 속도에 비해서 나중 속도가 매우 커졌다는 뜻이야. 이제 뭔가를 빨리 날려보내려고 할 때 혹은 더 멀리 날려보내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대포 있지, 대포. 또는 탱크. 보면 얘네들 앞에 포가 굉장히 길지. 이제 필기돼 있는지 검사한다니. 숙제 검사도 아직 안 했지. 나 좀 이따 숙제 검사 합니다. 이제 안 돼 있으면 혼나. 대포가 되게 길게. 그게 긴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탱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제 포가 달려 있잖아. 그러면 대포를 쏘잖아. 그럼 총 쏘는 것도 사실 같은 원리인데, 요 안에서 화약이 터지는 거야, 포탄에. 그러면 화약이 터지면서 얘가 힘을 가하면 아까 있던 작용 반작용에서 이 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거거든. 그럼 이 포탄이 힘을 받아. 언제까지? 여기 빠져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얘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 빠져나올 때까지 힘을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가는 순간 되게 빠르겠지. 그럼 우리 포물선 운동 얘기했잖아. 포물선 운동 빨리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간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빠져나올 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포신이라고 하거든. 포신이 매우 긴 거. 그것도 포탄이 거기 빠져나갈 때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힘을 받게 만드는 거야. 힘을 받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니네 남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가겠지. 군대를 가면
군인들 가면 장교는 권총을 지급해줘. 자기가 군 생활 하는 동안 권총을 사용해. 근데 일반 사병들은, 끌려가는 애들은 K2 소총이라는 걸 줘요. 근데 얘네가 쓰는 총알이 똑같아. M16, K2 뭐 권총 다 똑같거든? 그러면 잡담할 거면 나가서 하세요. 근데 도저히 못 참아 지금. 그지? 똑같은 총알을 사용하더라도 권총은 아무래도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 여기 빠져나갈 때까지 그 총알의 화약이 힘을 받으면서 나가는 거야. 똑같은 총알을 써도 얘는 얼마 안 나가거든. 근데 소총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되게 길잖아. 요거 자체가 길어. 그러니까 같은 총알이라도 빠져나갈 때까지 힘을 되게 오래 받아. 되게 멀리 날아가.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 총을 쏴본 적 별로 없어. 그냥 군대에서 이거 컴퓨터만 쳤기 때문에. 총을 못 쏴왔어. 그지? 근데 훈련소에서는 무조건 쏘보거든. 훈련소에 쏘면 어떻게 하느냐. 사격장에 데리고 가. 지금 군대도 사격장에서 폭행이 가능합니다. 그지? 총 실탄 주거든? 실탄 주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얘 쏠 수 있기 때문에 뒤지게 두드려 맞아. 근데 아직 쏘는데 100m 앞에 표적지가 있어.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100m 앞에 표적지가 있어. 저 언덕에. 250m의 표적지가 있고 400m 표적지가 있는 그걸 쏘는 거야. 100m 사격 그러면 100m 표적지가 탁 올라가면 쏴. 250m 사격하면 딱 올라. 쏴. 400m 하면 보이지도 않아. 400m는 표적지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대충 쏘는 거야, 대충. 근데 그거를 다 쏘는 애들이 있어. 그 정도로 멀리 날아가. 400m까지 날아가. 최소 400m 날아가. 다 이것 때문에 그래. 총열이라고 하는데 밤에 쏘면 여기서 영화에서 보면 왜 총 쏠 때 불꽃 나가는 거 보이지? 낮에는 안 보이거든. 밤에는 보여. 그래서 팍팍팍팍 나가는 거 보여. 표적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허공에다 대고 총 쏘라 그러거든. 야, 총알이 남았는데 그냥 쏴라 그래. 그렇게 쏴. 이제 총에 보면은 단발, 점사, 연사라는 게 있어. 단발은 방아쇠를 한 번 당기면 한 발씩 나가는 거야. 점사는 한 번 당기면 두두둑 세 발 나가는 거야. 연사는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가는 거거든. 총알이 남을 때는 그냥 쏘라 그래. 그럼 야밤이었거든. 아무것도 안 보여. 표적지도 안 보여.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총알을 쏴야 되니까 쏘래. 드드드드드드. 그러면 확 나가는 게 영화에서처럼 보이더라고. 되게 신기했어. 그지?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사격을 못 해봤다는, 그지?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래서 하여튼 그 이유가 그거야. 포신이 길어서 그래.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야구 선수들. 홈런 치는 타자들 보면 야구공이 멀리 날아가니까 홈런이 되는 거잖아. 홈런 쳤을 때 그 슬로우 비디오 같은 거 자세히 보면 말이야. 야구공이 배트에 닿는 순간부터 배트를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공하고 붙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야구공으로, 아니, 야구 빠따로 이 공을 때리는 거잖아. 힘을 가하는데 이 공하고 배트가 붙어 있으면 힘을 오랫동안 받는 거잖아. 그래서 홈런 타자들은 끝까지 밀어친다 그러지. 끝까지 공이 떠나는 순간까지 배트랑 붙어 있어. 그러면 배트를 떠나는 순간 이 공의 속력이 빠르니까 더 멀리 날아가서 홈런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야구 배트로 공을 끝까지 밀어서 치는 거, 그지? 뭐 이거 게임할 때도 많이 쓸 수 있고, 근데 요즘엔 그런 게임 안 하지. 근데 이거 있죠, 이거. 재료 해갖고 이거 때리는 거 있잖아. 그럼 보면은 요렇게 때리는 거보다 이게 졸라 아프거든, 그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 되게 아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포신 아까 이거 있잖아. 땡크 앞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거 있지? 이걸 포신이라고 하는 거야. 포신. 포신, 뭐 총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씨, 내가 나를 때렸더니 아프네. 나머지 예시들은 어쨌든 우리 그 프린트나 자이스토리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일단 충격량까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빠르게 마무리한 이유가 남은 시간에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 우리 지금 프린트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이것도 좀 따로 필기를 해주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 아까 선생님이 아까 뭐 37번 문제인가 풀면서 우리 좀 이따 할 거다 했던 거 있잖아.
그 얘기를 해줄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 참고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이제 뭔지는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긴 할 텐데, 보통 물체들이 충돌할 때 보통 얘를 써요. 어떤 두 물체가, 예를 들어 벽에 가서 물체가 부딪혀서 튕겨 나온다든지, 아니면 두 물체가 서로 부딪힌다든지,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 원래 뭐 충돌의 종류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2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진 않을게. 뭐, 완전 비탄성, 비탄성, 완전 탄성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물체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서로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있는 거야.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할게. 얘의 질량을 뭐 MA, 얘를 MB. 얘네가 서로 각각 VA와 VB 뭐 이렇게 온다고 할게. 수식적인 건 내가 안 쓸게, 그냥. 안 쓸 테니까. 복잡하게는 안 할 테니까 잘 봐. 그럼 이제 오다 보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니까. 자, 부딪히는 상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서로 반대 방향에서 당연히 부딪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봐봐. 같은 방향으로 가. 지금 너희들 기준으로 왼쪽 가는 거잖아. 근데 앞에 가는 애보다 뒤에 가는 애가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 가다가 꽝 부딪히겠지? 뭐 이것도 부딪히는 거야. 뭐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 얘보다 애가 빠르면 또 가다 따라줘도 부딪히겠지? 이렇게 부딪히든 이렇게 부딪히든 부딪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부딪혀. 자,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부딪히는 순간 서로 힘을 가하게 됩니다. A가 B한테 힘을 가하게 되거든. 그치? A가 이렇게 와서 부딪힌 거니까 A는 B한테 이렇게 힘을 가하게 돼. 그러면 그 순간 B도 A에게 힘을 작용하게 되겠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무슨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내가 힘을 가하면 나도 무조건 힘 받는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중간에 부딪히면서 A가 B한테 힘을 가하면 무조건 B도 A한테 힘을 가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때 요 두 힘의 크기는 무조건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 그 다음에 봐라. 두 물체가 부딪혔다가 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부딪힌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뭐 속력이 달라져서 갈 수도 있겠다만, 얘네가 부딪히는 시간은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부딪혔다 그러면 A 입장에서도 1초 동안 부딪힌 거고, B 입장에서도 1초 동안 부딪힌 걸 거 아니야? 얘네가 서로 충돌하는 시간도 당연히 같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알 수 있을까? 얘네가 서로 힘을 받았고요. 부딪히는 동안 힘을 받았잖아. 그러면 힘에다가 시간 곱하면 뭐가 돼? 충격량이 되는 거잖아. 자, 이거 꼭 명심해. 두 물체가 부딪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먹으로 벽을 때려도 똑같아. 내가 주먹으로 벽을 때리면 벽이 받은 충격량과 내가 받은 충격량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야. 두 물체가 충돌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A, B잖아?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아. 무조건. 어떤 두 물체가 부딪히는 상황이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아. 무조건 똑같아.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간다고 해.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는 충돌하기 전이고 여기는 충돌하기 후잖아.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돌하기 전에 얘네들의 운동량을 합한 것과 충돌하고 나서 얘네들의 운동량을 합한 것은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쓰면 이렇게 돼. 운동량 법칙은 두 물체다. 그러면 그 물체들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다.
이걸 의미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숫자로 안 썼지만 그냥 그림만 이해해, 그림만. 그제? 이런 식으로 충돌하기 전에 질량도 있고 속도도 있을 텐데 얘네들의 운동량을 더한 값은 충돌 후에 운동량을 더한 값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아니더라도 두 물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두 물체가 받는, 여기다 써줄게. 두 물체의 충격량은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가 돼야 돼요. 방향은. 그지? 왜? 얘는 이쪽으로 충격을 받은 거고 얘는 이쪽으로 충격을 받은 거니까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지. 요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미 예제 문제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예제 한번 봐볼까? 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예제.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요 내용을 약간 이용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요거랑 관련된 내용 먼저 할까? 이거 예제 하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 자, 예제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얼음판에서 질량이 60kg인 선수 A와 질량이 40kg인 선수 B가 각각 운동을 하고 있대. 자, 이거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A 물체가 60kg이고 B 물체가 40kg이야. 얘가 A고 B인데 얘네 둘 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얘는 6m/s로 가고 있었고 얘는 2m/s로 가고 있었어. 아까 얘기했지. 서로 같은 쪽으로 가는데 뒤에 가는 애가 빠르니까 따라잡히겠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부딪힐 거예요. 맞지? 부딪힐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사람으로 나와 있으니까 A하고 B가 점점 더 가까워서 A하고 B가 만나는 순간 A가 B를 민다는 게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A가 B를 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얼음판에서 생각해봐. 얼음판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런 게임 같은 거 하잖아. 그러니까 얼음판에서 마주보고 예를 들어서 체이랑 선생님을 마주보고 내가 체이를 밀잖아? 체이는 그냥 이렇게만 대고만 있고 내가 밀어도 체이도 밀려나지만 나도 밀려나는 거야. 내가 체이를 미는 순간 그만큼의 힘을 나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로 멀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따라잡아서 60kg짜리랑 40kg짜리가 만나서 사람이니까 얘가 얘를 밀잖아. 민다는 건 힘을 가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힘을 가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A도 그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된다고요. 미는 순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미는 순간에. 자, 그럼 일단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걸 물어봤어. 자, 그래서 기억. 봐봐.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지. 그게 밀던, 부딪히던, 미는 동안에 두 사람의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봐봐.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미는 순간 미는 힘만큼 자기도 힘을 받는다고요. 내가 이 벽을 봐봐. 3초 동안 밀었다는 얘기는 벽한테 3초 동안 힘을 가했다는 얘기고 내가 3초 동안 밀면 나도 3초 동안 그만큼의 힘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니은 밀고 난 후, 자 거기 써봐.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에 대해 줄 거 봐.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세 글자로 뭐야? 충격량인 거야. 보기 기억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결국.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고? 이것도 같아야 돼. 두 물체의 충격량이 같으면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속력은 증가하겠냐? 속력은 증가. 야, 봐봐. 지금 요 그림 보면 되고, 얘 보세요. 물체가 힘을 받으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지금 봐라. B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 근데 결국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게 되는 거잖아. 예. 오른쪽으로 가는 애를 오른쪽으로 밀면 얘는 빨라지겠죠. 따라서 B의 속력은 증가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선생님 연습 문제여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라는 걸 선생님이 넣어놨거든?
모의고사 문제라는 거 넣어놨거든? 자, 그 중에서 4번 문제 한번 봐볼게. 4번 문제가 지금 딱 선생님이 얘기한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잘 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이용하는 거야. 4번 문제 잘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특별히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서 위에다가 출처를 다 써놨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들 연습 문제로 넣어놓은 거야. 잘 봐야 돼. 내가 왜 넣어놨을까?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이게 고2 때도 운동량, 충격량을 배우거든? 여기서 좀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은 무조건 고2, 고3 모의고사에서 변형해서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이 운동량 파트는 항상 그랬어. 얘를 연습해보는 거야. 4번 문제 봐봐. 자, 요 4번 문제까지만 풀고 집에 갑시다. 알겠냐? 그렇게 가고 싶은 집에 보내줄 테니 4번 문제는 집중을 좀 하고요. 숙제 검사해야 되는데. 풀기 전에 빠르게 숙제 검사. 양심적으로 대답해라. 자이스토리 했다. 손 들어봐. 맞네? 안 했다. 손 들어. 안 한 사람. 혼내는 건 아니니까 그냥 누가 안 했어 지금? 소정이 못했고, 그 다음에 선우도 못했고, 그 다음에 유찬이 못했고, 시연이 못했고, 다민이도 못했고, 하율이는 뭐 어저께 시언이 했냐? 자, 자체교재 했다 손 들어. 다 했다 손 들어. 자체교재 다 했다. 태율이, 지우, 나머지는 다 못한 거야? 준이도 못했어? 다는 못했어? 야, 프린트는 내가 검사하지 않을게. 그지? 그래서 웬만하면 자이랑 니네 오늘 못한 것까지 해갖고 자이랑 자체 교재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알겠어? 오늘 프린트 숙제도 없기도 하거니와 자이 스토리랑 자체 교재는 웬만하면 꼭 풀어주세요. 알겠지? 프린트 못 풀어도 좋아. 내가 프린트 주더라도 프린트 못 풀어도 좋으니까 프린트를 우선으로 풀지 말고 꼭 우리 교재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돼. 자, 4번 문제 마지막으로 빠르게 봅시다. 잘 봐. 야, 4번 문제. 자, 그림 가와 같이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는 3kg짜리고 얘가 5m/s로 가고 있대. 그 다음에 B는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대. 6kg짜리인데 B는 그런데 얘네가 A하고 B가 충돌을 했대요. 자, 충돌을 했더니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A는 반대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V로. B는 이 방향으로 3m/s로 가더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럼 그때 이거 이용하는 거야. 해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충돌하기 전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과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V가 같다는 건 속력이 같다는 뜻이 되거든. 그럼 식을 세워봐. 야, 얘 운동량 얼마니? 3 곱하기 플러스 5 하니까 얼마? 15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운동량이 얼마야? 오른쪽으로 V인 거니까 6V가 되죠. 맞지? 더해. 이게 운동량의 합이야. 자, 충돌하고 나서 얘 운동량 얼마야? 운동량 얼마야? 소정아 이거 얼마야?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랬죠. 얼마야? 그럼 얘 3kg잖아. 운동량 얼마야? 왼쪽은 마이너스 붙인다고 이거 곱하면 되잖아. 3V. 근데 마이너스 3V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라고. 그 다음 얘는 6kg짜리가 3이잖아. 플러스 3이잖아. 18. 더한 거. 그러면 요 두 개 더한 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15 더하기 6V와 마이너스 3V 더하기 18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되면 V가 구해지잖아. 맞아? V가 구해지지? V 얼마 나와? 9V는
3 나오니까 V는 얼마다? 3분의 1 미터 퍼 세컨드라는 거. 3분의 1. 맞지? 일단 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요 중간에 그림이 생략되어 있지만 얘네가 충돌하는 동안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 물어봤잖아.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지. 충돌하는 시간이 안 나오는데 운동량이 나와 있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된다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서 A의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근데 사실 B로 해도 되고 A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로 해볼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 여기 써놨잖아. V 대신에 3분의 1 넣으라고요.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처음 운동량 15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거 아니야.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맞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6이 나오는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뭐만 해주면 되겠다? 절대값만 해주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지. 따라서 4번이 될 거고요. 아직 넣지 마. 숙제 적어줄 테니까. 자, 내가 나중에 카톡에 올리기도 할 건데 지금 카톡을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요거 올려줄 테니까. 자, 잘 보세요. 저거 3주차 자이스토리 180페이지에서 190페이지 자체 교재 페이지 113에서 146까지 지난번에 홀수번 내줬거든. 이번엔 짝수번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49에서 181페이지까지 홀수번이야. 문제가 좀 많아. 그러니까 프린트 숙제는 없으니까 요 교재 숙제 꼭 해오셔야 됩니다. 요거 찍어 가시던지 써 가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늘 수업 끝.